네, 아인슈타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아인슈타인은 누구인가라고 지어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무거워서 글씨라도 좀 귀엽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목차는 그의 출생, 그의 유년 시절, 그의 청소년 시절, 그의 청년 및 중년 시절, 그리고 그의 노년 시절 순서를 다룰 건데요. 우선 청년 시절, 출생인데요. 그의 이름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고요. 출생지는 1879년 3월 14일 독일 제국의 울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망지는 1955년 4월 18일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죽었고요. 어떻게 알려진 사람이냐면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며 인류의 지성과 윤리를 새롭게 정의한 과학혁명가이자 평화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유년 시절인데요. 그는 아버지 헤르만 슈타인, 어머니 파울리네 코흐라는 엄마 아빠를 두었습니다. 어린 시절 특징으로는요, 말이 늦고 내성적이었으나 유년기부터 호기심이 많고 수학에 뛰어난 지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계속 생각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졌기에 나중에 추후 그의 이론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년 시절 교육으로는 그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 미넨으로 이주 후 루이폴트 김나지움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이때 독일이 굉장히 엄격한 그런 사회적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 또한 되게 엄격했습니다. 학교도 되게 딱딱하고 그래서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그 청소년기인데요. 이 청소년기 때 엄마 아빠는 이탈리아로 가고 자기만 혼자 독일에 처음에 남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공부가 너무 못하겠다, 나 너무 외롭다 싶어서 하다가 이제 스위스 아라우의 칸토날 학교에 입학합니다. 근데 이 스위스는 독일이랑 다르게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이 사람의 재능을 뽑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896년 스위스 연방공과대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이 전공은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때의 주요 사건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지지로 이 물리학자의 길을 제대로 걷게 되는, 그리고 또 첫 번째 아내가 되는 릴레와 마리치를 만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청년기 및 중년기인데요. 이게 좀 길어서 초기 경력과 업적, 결혼과 가족, 학문적 업적과 명성, 독일과 망명으로 나눠봤는데 이 2번, 4번은 하지 않을 거고 초기 경력과 업적, 학문적 업적과 명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의 시대 배경에 있는 고전 역학에 있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을 빼먹을 수 없었는데요. 이 아이작 뉴턴은 뭘 한 사람이냐면 운동 법칙, 물체의 운동과 힘의 관계를 주장,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그리고 또한 만류 인력의 법칙, 이런 거를 적용한 사람인데요. 텍스트에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적어뒀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전 전자기학에서 빼먹을 수 없는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맥스웰 방정식을 만든 사람인데요. 전기와 자기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4가지 기본 방정식입니다. 이는 전자기학의 기초를 형성했고요. 이것 또한 텍스트에 적어놨으니 말로 하긴 좀 어려워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 물리학을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빛을 연속적인 파동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미시적 입자 운동을 설명을 불가능했고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 각각 독립적인 성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질량과 에너지도 독립적이고요. 철학적 관점으로 따지면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들이 아인슈타인에게는 이제 꽤 부셔나가야 할 장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초기 업적과 경력과 업적을 살펴보자면 1901년 스위스 침입한 시리에서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02년 스위스 베른 특허청에 근무하는데요. 저는 이 특허청에 근무한 게 아인슈타인의 좀 인생을 바꾸게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때 연구 시간을 되게 많이 확보했대요. 그리고 1905년 4개의 혁신적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광양자설,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E는 MC 제곱이라는
이라는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을 세우게 됩니다. 이 네 개는 물리학계를 완전히 혁신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론이었는데요. 방향자설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빛 에너지의 최소 단위입니다. 이는 빛이 당시 정솔로 자리 잡아 있던 연속적인 파동이 아니라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양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빛은 파동의 성질과 방향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요. 빛은 불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며 각 방향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이는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이 또한 텍스트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운 운동인데요. 입자가 불규칙적이고 무작위로 움직이는 현상을 나타내는 운동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브라운 운동을 통계역학으로 설명하며 이를 통해 원자와 분자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이 브라운 운동은 미시적 세계에서 확률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현대 물리학의 한 축인 통계역학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문적 업적과 명성인데요.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였고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 광전 효과 설명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고요. 과학 외에도 평화주의와 시원주의 운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노년인데요. 인류의 평화를 영원한 사상가입니다. 처음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나치즘과 국군주의를 비판하며 반핵 운동 및 세계 평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네오 실라르도와 함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개발 필요성을 경고하는 선을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거죠.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반핵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철학, 윤리, 평화주의에 대한 에세이와 논문을 많이 발표했고요. 그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은 과학자입니다. 그렇기에 이 평화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했던 과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이렇게 천재가 됐냐 하면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일단 앞서 보시면 방향자설은 막스 플랑크, 필립 레너드, 브라운 운동은 로버트 브라운, 루트비 볼츠만, 장페랭, 특수상대성 이론은 핸드릭 로런츠,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그리고 질량 에너지 등과는 에밀리 두 샤틀레, 올리버 헤비사이드,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카를 슈바르트 실트, 데이비드 힐베르트, 에르스트 바르, 양자 역학은 닐스 보어. 이처럼 많은 과학자들의 개별적인 연구와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방향자설, 브라운 운동 이런 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